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투표가 오늘 후,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 따라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네,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추규호 전 영국 대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돼 있는 브렉시트 투표가 이제 잠시 우리 시간으로 3시간, 약 1시간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결정이 될 것으로, 이 투표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늘 브렉시트 찬반, 그러니까 브리메인과 브렉시트 이걸 놓고 의견이 팽팽히 영국 내에서도 뭐 가족끼리도 뭐 갈리고 있다고 하던데, 먼저 교수님께서 찬반 쟁점을 좀 일목요연하게 짚어주시죠. 서너 가지 되는데요. 첫째는 EU가 영국 정부 위에서 네네. 초국가적으로 너무 여러 가지 규제를 강제를 한다. 네네. 그게 못마땅하다. 이런 점이고요. 둘째는 이제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EU 회원국에서 비자도 없이 이렇게 왔다가 눌러앉고 일자리를 뺏는 사람들이 많다. 예. 그거에 대해서 잔류하자는 쪽은 EU에 있음으로써 일자리가 더 된다는 거고, 탈퇴하는 쪽은 이민 때문에 일자리가 준다는 그런 쟁점이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현재까지도 지난 40여 년 문제였는데 앞으로 더 EU가 통합의 정도를 높여가지고 더 고통을 받을 거다. 이제 이런 점. 또 좀 정치적으로는 과연 EU가 뭐냐? 우리가 제대로 뽑지도 않았는데, 물론 EU 의회 의원은 뽑지만은 대표성이 과연 있느냐, 민주적인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찬반이 아주 확연하게 갈린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주권 문제와 또 이민자 수용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대사님께서 보실 때 현재 뭐 영국 내 여론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조 콕스 의원이 피살된 이후에 좀 그 여론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걸 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게 결정적으로 혹시 잔류적이 된다면은 네네. 조 콕스 의원이 상당히 뭐 우상화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기념할 만한 분으로 더 추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예. 그렇군요. 네. 만약에 브렉시트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영국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우선 그 투표 자체가 네네. 몇 년 전부터 현 카메론 총리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그 국민 투표를 하기로 확정이 되고 이제 내일 결정이 되는 건데요. 우리 네. 시간으로. 어느 쪽이 이기든 그 차이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후폭풍이 이제 불어가지고 우선 그 내각이 존립할 수 있느냐. 지금 보수당이 집권하는데 보수당은 형식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은 이제 계속 잔류하자는 쪽이고, 또 한편 그 3당인가 4당에 속하는 뭐 영국 독립당인가요? 우리가 번역하라면. 네. 그런 정당인데 그 당은 의석은 별로 차지하고 있지 못한데 영국 하원에서 이 유럽 의회 선거할 때는 그 일당을 했습니다. 보수당하고 노동당을 제치고. 그래서 그 탈퇴도 빨리 돼야 한 2년이 걸립니다. 그 절차가 EU 기존 회원국 비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영국의 정치가 우선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뭐 경제하는 사람으로 보면 경제도 국제 경제에 많은 혼란이 올 거라는 게 다수설입니다. 네네. 이게 우선 파운드가 쭉 약세를 보이다가 그 여론이 좀 잔류 쪽으로 돈다고 해서 최근에 약간 회복이 됐는데 다시 파운드 위기가 올 가능성도 많고요. 예.
주가도 많이 출렁일 가능성도 많고요. 일단 이게 41년 동안 그 EU 또 그 전신인 그 유럽 경제 공동체 EEC의 회원국에다가 만약 영국이 탈퇴 절차를 밟는다면은 영국 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전에도요, 그 대사님, 그 197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브렉시트의 찬반 투표를 놓고 이제 이걸 좌우하게 될 핵심 요인을 두고 투표율이 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75년에 보니까 영국이 이제 ECC 유럽 연합 공동체 경제 공동체 가입하고 진행한 국민 투표 당시엔 64%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때는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그때는 영국이 가입해서 얼마 되지 않을 때였을 겁니다. 네네. 73년에 이제 가입한 것 같은데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시기죠. 지금은 EU 통합이라는 의미로 해서 유로까지 도입이 됐고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또 상임위원장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연방 정부에 준하는 지금 그쪽으로 많이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영국을 얘기할 때 제가 두 가지를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영국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나라입니다. 이민에 굉장히 개방적이고요. 한때 대영 제국을 또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다. 근데 왜 이렇게 또 다시 하느냐 하는 생각할 때는 역시 그 외교 정책상 전통이 그 영어로 하면 splendid isolation. 그러니까 명예로운 고립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 EU 멤버지만 예를 들면 유로 체제, 통화 체제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유로스는 안 씁니다. 자기 돈을 따로 씁니다. 또 그리고 쉥겐 조약이라고 그러니까 국경을 없애는 그 프리 트래블 할 수 있는 저거 조약이 있는데 그 조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fully EU에 인티그레이트 되는 것보다는 커미트먼트를 하지만 영국 국익에 맞게 골라서 참여한다. 그런 전통이 있어서 오늘날 이런 일까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전통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대사님께서 계실 때도 그 브렉시트 관련 논의가 실제로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전통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 저류에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렉시트란 말이 있었죠. 그리스 외채 협상 때 그렇죠. 그리스는 이제 외채를 도와주고 리스케줄링을 하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한때 ATM 그러니까 EU가 ATM이냐 현금 자동 지급기냐 할 정도로 그리스한테 돈을 별 대책 없으면서 돈을 너무 준다 하는 불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영국에서는 거 봐라 우리가 유로를 옛날 메이저 총리 때 유로를 안 들어간 게 천만다행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안도의 토의가 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브렉시트에 관련된 여론의 변화에 따라서 파운드화가 달라질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브렉시트가 만약에 실현이 되면 최대 파운드화가 20% 폭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소로스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네. 1992년에도 그때는 영국에 이제 외환 위기가 올 때예요. 국제 소로스를 비롯해서 국제 투기 자본가들이 이제 파운드가 더 떨어질 거다 가치가. 그래서 하루에 그때 뭐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하루에 12%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소로스가 주장하는 건 그때보다 이 브렉시트는 훨씬 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또 국내 증권 전문가 뭐 이종우 씨인가 이런 분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건 아마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국 경제 규모의 뭐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리스가 작년까지도 이제 거긴 다른 문제로 유럽 쪽에서 거기 유로까지 이렇게 가입돼 있죠. 단일 통화를 독일하고 같이 유로화를 쓰는데 그때도 세계 경제가 출렁거렸거든요. 그리고 뭐 이 유로화 자체도 독일 19개국 같이 쓰는 유로화 자체도 약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로스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수님 보실 때 실제로 좀 저희가 이제 뭐 시청자들은 이제 쉽게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브리메인 쪽, 그러니까 이제 잔류하는 쪽으로 남아야 글로벌 경제에는 좀 더 그 어떤 큰 충격파가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선 유럽 전체 입장에서 그렇고 우리나라는 영국의 영향도 직접 주식 투자나 이런 걸 네네. 영국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그 유럽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예, 예. 이 한국 경제라는 게 그전엔 미국의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그렇죠. 예. 최근에 와서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유럽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이만큼 많이 OECD 가입하면서 개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잔류하는 것이 아주 좋죠. 그렇군요. 탈퇴한다면 이 한국 경제도 어떤 악영향을 받을지 네. 우리 자신이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심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대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영국 내 여론도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장년층은 브렉시트를 지지하고 있고 청년층은 브리메인을, 그러니까 잔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어떤 상황들을 알아봐야 될 텐데 이렇게 표심이 갈리는 이유, 여론이 갈리는 이유를 좀 짚어주시죠. 지금 세계 경제가 자유화를 해서 이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거기에 네네. 올라타서 이제 한국도 지금까지 발전을 했는데 영국뿐만 아니고 지금 가만히 돌아보면은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닐 거고 그러니까 가진 분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큰 어려움을 덜 겪는데 네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중하위 계층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영국 같은 유럽도 아까 그리스 얘기도 났습니다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난 다음에 경제가 점점 어려워질 때 나쁘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중하위 계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나라에서 영어로 쓰자면 파퓰리스트 내셔널리즘, 그러니까 파퓰리스트적인 그 민족주의 이런 게 좀 대중적인, 강화되는 예. 게 있어요. 미국 선거를 봐도 상당히 라이트윙 쪽인 내셔널리즘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결국 불만 계층을 그걸로 이제 표로 잡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전 런던 시장 보리스 존슨 같은 사람도 그렇고 상당히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탈퇴파인데 원래는 이민자의 아들이에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그때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민의 개방적인 사람. 자기 할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터키계인데 이름이 보리스지 않습니까? 영국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그 오픈 마인디드 된 사람인데 지금 그 억압받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본인의 그 운동을 전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잠시 후 한 3, 40분 정도 40분 뒤에 남았네요. 예. 네,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또 최종 개표 결과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오전, 3시에 나올 예정인데요. 네. 투표 결과 두 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먼저 교수님부터. 글쎄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죠. 예. 최근 바로 어제 네. 오늘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또 4군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군데에서는 잔류 쪽이 네, 네. 또 2군데에서는 저 탈퇴 쪽이 우세한 걸로 나왔고 그중에 3개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금 영국 총리도 탈퇴로 설령 결정되더라도 자기가 네. 국민 투표하기를 결정하고 한 사람인데 탈퇴로 결정되더라도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총리도 예측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요. 네. 결국 노동당 쪽 잔류를 주장하는 노동당 쪽은 할머니를 투표장에 오지 말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네. 하거든요. 자기 할머니 예, 할머니들은 옛날 그 대영 얘기하더라고요. 제국일 예. 때 그래서 그 국가 자존심 뭐 이런 걸로 이제 하는데 젊은이들은 아마 일자리 때문에 잔류하는 게 낫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많이 가고 노년층이 얼마나 적게 가느냐 이런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 오늘 이제 15시간 동안 투표하는 동안에 이제 나타나겠죠.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브리메인과 저는 우리 브렉시트 경제 쪽에서, 입장에서는 잔류했으면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 부러운 것은 예컨대 우리가 FTA 한미 FTA
때 네. 문제가 있었고 그 여론 수렴 과정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영국의 사후에 이런 국민의 주권 의사를 묻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부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네. 자, 대사님께서는 뭐 쉽지 않은 답이 되겠지만 어떻게 좀 예상해 보십니까? 우선 그 김 교수님이 그 영국의 선거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을 느낀다 하시는 전 동감입니다. 네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주민의 의사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그런 절차. 예를 들면 2년 전에 기억하시겠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관계 국민투표를 하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은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스코틀랜드라는 게. 그래서 주민의 의사를 100% 존중하는 정치제도 그리고 꼭 묻는 거 그런 제도라는 게 이것도 상당히 큰 건데 그렇죠.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영국 민주주의의 성숙성 네. 나타낸다고 보고요. 결과를 물어보시는데 저도 뭐 굉장히 신중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왜냐하면 여론조사 기관도 자신을 못하고 여론조사도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친구 나라의 옛날 여기였던 사람으로서 잔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래지기를 희망하면서 그 근거로 하나는 영국이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전통적으로 개방적인 나라다. 지금 뭐 1년에 30만 명 이상 난민이나 그 외국인 동구에서 사람 노동자들 유입되니까 힘들다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은 전부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두 번째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영국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거부를 하는데 토론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민족이거든요. 토론을 아주 굉장히 합니다. 이번에 무슨 그 의원이 불행히도 또 뭐 살해당했습니다만은 말싸움하는 거 보면 굉장히 저거 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떠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아 떠나면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교육 효과가 적지 않게 있었을 걸로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씀하자면은 희망을 섞어서 잔류 쪽으로 결론이 나기를 희망합니다. 좀 재미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투표율이 관건이다.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청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브리메인, 그러니까 잔류 쪽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중장년층의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던데 그날 이제 시작되기 잠시 후에 하겠죠. 투표 날 이제 그 비가 예보돼 있대요. 아하. 비가 예보돼 있으면은 투표율이 어떤 식으로 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국 사람들 어떤 그 국민성 이런 것들도 아실 테니까 좀 우리나라도 이제 왜 그 비가 투표 당일에 선거 당일에 비가 오면은 기후가 또 미치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글쎄 제가 선거 전문가는 아니라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살면서 느낀 건 영국 사람들은 웬만한 비가 와도 합니까? 이 신사복 입고 우산 있으면서도 안 쓰고 걸어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날씨에는 별로 영향을 안 받고 꿋꿋이 일상생활을 하고 걸어다니고 그런 모습을 볼 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영국 여론조사도 사실 믿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작년 총선 결과도 맞추질 못했고요. 재작년엔 그 스코틀랜드에서 독립하자. 이건 뭐 유럽보다 더 영국의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을 텐데 그것도 그 독립하자는 쪽이 이길 줄 알았는데 그 안정심리로 해서 당시에 투표율이 85%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스코틀랜드 쪽은 그 국회의원을 대다수가 스코틀랜드 독립당인가가 차지하고 있는데 의석은 얼마 안 되지만 거기는 또 잔류 쪽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런던 시민은 또 잔류 쪽에 많고 지역적으로도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제 끝으로 좀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구속력이 없는 투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브렉시트가 되든 되지 않든 어쨌든 브렉시트가 찬성 쪽으로 간다면 의회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어떤 후폭풍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끝으로 브렉시트 투표 후의 결과와 상관없이 이 후폭풍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지 한마디씩 들어보고 먼저 대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후폭풍이라는 말 물론 그 떠나는 걸로 하면 상당히 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과 관계없이 영국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이미 그러니까 그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보이스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잔류로 결정이 되더라도 현 정부가 상당히 그 EU에 대해서 물론 지난 2월에 EU의 개혁안을 제시해서 좀 그 타협한 안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더 현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걸 넘어서서 영국을 넘어서서도 EU가 사실 영국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나라들 예를 들면 덴마크나 체코 이런 데서도 불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제2, 제3의 영국과 같은 그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크게 보면은 이제 2차 대전 후에 우리가 긴 평화, 긴 그 프리 트레이드로 해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자칫하면은 조금 좁은 그 내셔널리즘 또 레이시즘 뭐라고 인종차별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 부정적인 토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식으로 걱정을 좀 합니다. 네, 교수님도 북폭풍이 가져올 어떤 변화 끝으로 한 말씀 이게 주시죠. 결과와 관련 없이 영국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 국가도 이 극우파들이 득세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 미국엔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반이민 정서가 이제 백인 그 중하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그런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 각국의 갈등이 결국은 표출이 되고 우리의 입장에서 수출에 의존하고 이제 외국 자본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주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잠시 후 우리 시각으로 3시니까 이제 30분 남았네요. 3시부터 투표가 시작돼서 내일 오전 6시까지 투표 15시간 진행이 되고 네. 또 내일 오후 이 시간에 브렉시트냐 브리메인이냐 이게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든 간에 분열을 잘 극복해내기를 전 세계가 다 바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추기호전 영국대사 그리고 성균관대 김태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